이어서 사망손해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사망손해도 상실수익액 위자료 적립입니다. 그래서 상실수익액 동일하고요, 위자료 동일하고 대신에 적립비가 지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조는 좀 잘 숙지를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나 사람이 한 번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장례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실제 비용의 일정 정도만 인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다른 거 없이 그냥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나이든 직업이든 상관없이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배상 책임 관련해서는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용어 그대로 해석을 좀 해보면 과실상계는요, 사고가 난 원인 자체가 100% 나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책임도 있고 상대방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쌍방 간의 과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이게 과실상계에 의해서 피해자 행위 가담 정도를 차감을 합니다. 즉 내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게 과실상계고, 손익상계라는 것은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해서 뭔가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액에서 그 피해자가 받은 이익금을 차감하는 게 바로 손익상계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그래서 그 어떤 나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뭔가 다른 데에서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내 배상 책임에서는 그걸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된다라고 할 때 적용 순서는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을 하고 이후에 손익상계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손해 관련해서요. 발생되는 손해가 이제 재산 손해, 비재산적 손해, 즉 이거는 위자료 쪽이겠죠. 그리고 소송 관련된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비용 같은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에 공장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가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럼 거래처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재가 뭐 2번, 3번 반복됐다 그러면 평판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추가 손실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기회비용은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 배상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마무리를 짓고요. 교재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사망손해, 라번의 사망손해, 단락 둘째 줄 보겠습니다. 사망손해에는 사망시의 상실수익액, 또 유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사망에 따른 직접 비용인 장례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시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는 후유장애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줄 상실수익액 계산할 때 생활비를 공제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장례비 관련된 부분이 소개가 되는데 그 아래줄 보시면 비용 전체를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언젠간 지출될 비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줄 끝에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는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 그 결과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등에 관하여 피해자 행위에 가담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배상 책임의 면제 또는 배상액을 경감하는 제도다.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됐는데 사고가 나면 네 과실 몇 프로, 내 과실 몇 프로 따져서 상대방 과실 부분만큼은 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과실상계입니다. 자, 그 다음 85페이지 둘째 줄이요. 손익상계란 그 줄 끝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에 손익상계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기타 사항에서 배상 책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 종류가 나오죠. 재산손해, 비재산적 손해. 이건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외에 소송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평판 하락 같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이 이제 그 기회비용 관련된 부분이에요.
해서 배상 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배상 책임 위험 관리 시 고객에 따라 이 비용을 별도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평판 하락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해주는 보험은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상 책임 위험까지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어서 제2장 사회보험 파트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